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피를 품고 죽게 만든 엄지공주 이야기입니다. 마을의 끝자락 언덕 위 외단 오두막의 한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여인은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그리워했고 아이도 갖고 싶어 했지만 다른 남자와는 절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아 매일같이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저는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는 지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가지고 싶습니다. 부탁드리니 신께서 제게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언제나 아이를 소원하던 여인은 어느 날 집 앞에 핀 로벨리아 꽃을 보다가 이상하게 축 처진 꽃봉오리를 발견했습니다. 꽃가지를 들추자 줄기 한가운데 걸려 잠을 자고 있는 엄지보다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 여인이 신기한 기분에 손가락으로 건드리자 소녀가 잠에서 깼습니다. 소녀가 여인을 보고 놀라 경계를 하자 입은 두꺼비같이 크게 벌어졌고, 큰 입안에는 이빨이 장미 가시처럼 뻗어났으며 손톱 발톱도 날카롭게 솟아났습니다. 여인은 놀라서 주춤했으나 고 소녀의 굶주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소녀는 오랫동안 고생한 듯 비쩍 말라 있었고 얼굴도 거칠했습니다. 여인은 품에서 비스킷을 꺼내 잘게 부수어 소녀에게 주었다. 배고파 보이는구나. 이 비스킷을 먹으련. 소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냉큼 비스킷 조각을 입에 넣었다. 여인은 기뻐하며 나머지 비스킷을 손바닥에 올린 채 소녀에게 내밀었다. 소녀가 비스킷을 먹기 위해 손바닥에 올라타자 날카로운 발톱이 살을 찔러 피가 나왔다. 여인은 고통을 느꼈지만 소녀가 비스킷을 먹도록 참았다. 예, 우리 집으로 가면 맛있는 게 더 많은데 나와 같이 가지 않으련? 소녀는 그 말에 손톱 발톱을 집어넣고 여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여인은 엄지만한 소녀를 집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낯선 일을 경계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랑스러운 아이 모습 그대로였는데, 어느 날 여인이 소녀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그러자 소녀는 대답했다. 저는 이름이 없어요. 어디서 왔니? 꽃들 사이에서 왔어요. 여인은 알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을 소녀에게 느꼈다. 앞으로는 나랑 살자, 소녀야. 너는 작고 예쁜 이 이름은 엄지공주로 하자꾸나. 소녀는 여인의 말에 너무나 기뻐서 외쳤는데, 여인은 엄지공주가 신이 보낸 자식이라 확신했고,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여겨 세상 누구보다 사랑으로 키우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는데, 엄지공주는 여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고, 여인은 엄지공주를 위해 작은 옷도 만들어주고 산책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엄지공주는 여인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다정하게 속삭였지만, 고양이에게 공격을 받으면 발톱을 드러내며 내쫓았습니다. 여인은 행복했는데, 다만 의문스러운 것은 저 작은 몸으로 어떻게 성인 남성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마을에는 홀로 떨어진 집에 여인 혼자 산다는 소문이 마을 불량배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은 미망인을 인신매매단에 팔아버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오두막 근처에 아무도 없을 때 불량배들은 오두막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거칠게 여인을 끌고 갔고 반항이 심해지자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기절시켰습니다. 여인을 들쳐매고 집안의 귀중품을 챙기려고 뒤지던 찰나 한 불량배가 엄지공주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손가락만한 사람이잖아? 엄지공주는 불량배들이 행여나 엄마에게 해코지할까봐 경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꽤 예쁘장하잖아. 이런 걸 비싸게 주고 살 사람을 알지. 그쪽에 세 장 하나 가져와 봐. 불량배들은 세 장을 가져와 엄지공주를 집어넣었고, 엄지공주는 세 장에 갇혀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인신매매단에 팔려갈 때 엄지공주는 울부짖으며 지켜보았고, 엄지공주가 든 세 장도 어느 귀족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엄지공주는 귀족의 집에서 끔찍한 광경을 보았는데, 방 곳곳에 약에 취해 알몸으로 나뒹구는 여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어린 소녀도 있었습니다. 엄지공주는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깨달았는데, 귀족은 두꺼비 같은 얼굴을 세 장에 들이밀며 신기한 듯이 엄지공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별별 여자를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건 생각하지도 못했군. 아주 재밌네. 귀족은 세 장을 열어 엄지공주를 꺼냈고, 엄마가 엄지공주를 위해 만들어준 옷을 찢고는
엄지공주를 자신의 약물에 가져다 댔습니다. 엄지공주는 그때까지도 머릿속에 어떻게 엄마를 구할까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닥에 알몸으로 널브러진 여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엄마도 그렇게 당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마음의 조급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귀족이 자신의 소중한 옷을 찢어버리자 이성을 잃었고 귀족이 엄지공주를 약물에 갖다 댔을 때 발톱을 드러내 귀족의 손을 찔렀습니다. 하하, 이 조그만 게. 귀족이 그녀를 놓치자 순식간에 엄지공주는 귀족의 요도를 찢고 그 속에 파고들었다. 헉! 귀족은 순간 신경이 타오르는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내질렀는데 엄지공주는 요도를 통해 고원에 도달하자 그 속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에 귀족은 쓰러지면서 온몸을 뒤틀었는데 귀족이 자신의 고환을 움켜쥐자 엄지공주는 더욱더 파고들어 귀족의 몸속을 뜯어먹었습니다. 귀족은 속을 파먹히며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뿜었는데 엄청난 고통으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고 그의 곁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자리를 비웠고 여자들은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마침내 귀족이 숨을 거두자 엄지공주는 재빨리 그 집을 탈출했습니다. 엄지공주는 귀족의 집을 빠져나와 들판을 하염없이 뛰었지만 엄지공주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넓었는데 그렇게 한동안 풀숲을 헤쳐나가다 갓 깨어난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나비를 타고 가야겠다. 나비가 날기 위해 날개를 말리고 있을 때 재빨리 올라타 자신의 몸을 단단히 고정했고 나비가 날아오르자 더듬이를 붙잡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며 방향을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날아다니다 마침내 불량배 중 한 사람의 집을 발견했는데 마음이 급해진 엄지공주는 나비를 착지시키기 위해 양 날개를 찢었습니다. 그렇게 창가에 떨어진 엄지공주는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창가로 엄마를 강제로 끌어냈던 불량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지공주는 입을 크게 벌리고 가시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단숨에 불량배의 귀를 파고들었고 불량배는 갑자기 귀에 무엇인가 들어오자 놀라 머리를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귀 속 깊이 파고든 엄지공주는 빠지지 않았고 불량배는 엄지공주에게 머릿속에서부터 파먹혔습니다. 불량배의 귀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고 엄지공주가 턱에 힘줄을 파먹자 불량배의 턱이 빠졌습니다. 엄지공주는 그대로 입 쪽으로 파먹으며 내려와 볼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고 그렇게 불량배는 얼굴 곳곳에 구멍이 뚫리면서 죽었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엄지공주는 다시 창가로 빠져나왔는데 온몸이 피에 절여져 있었지만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창 아래로 내리자 창문 밑에 매달려 있는 풍뎅이가 보였는데 엄지공주는 창문을 뛰어내려 풍뎅이의 딱딱한 등껍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풍뎅이의 날개를 잡고 조종하면서 마을을 수색하다 두 번째 불량배를 발견했는데 엄마가 반항하자 머리를 내리쳤던 불량배였습니다. 풍뎅이의 목을 비틀어 착지한 엄지공주는 두 번째 불량배의 집에 들어갔는데 불량배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엄지공주는 살며시 불량배 곁으로 간 뒤 송곳 같은 손톱을 드러내며 단숨에 코 속으로 파고들었고 코 천장을 발톱으로 찢었습니다. 길거리 싸움을 하며 자주 코피를 흘리던 불량배였지만 평생 동안 흘린 피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코로 뿜어져 나왔고 엄지공주는 그대로 머릿속을 파고들어 뇌를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배는 찢어지는 고통에 머리를 쥐고 온몸을 뒤틀어댔는데 두통을 넘어서서 고통과 어지러움에 구토를 했고 토사물에 이어 피를 개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온몸이 마비되며 죽었는데 두 번째 불량배의 집에서 빠져나온 엄지공주는 엄마가 보이지 않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배들의 집을 찾을 수 있었으나 엄마는 없었기 때문인데 그러다 꽃밭에서 씨앗을 쪼아먹는 제비들을 발견했습니다. 엄지공주는 창가에서 뛰어내려 제비 2등에 올라탔는데 제비가 놀라 날개를 부드덕댔으나 엄지공주가 손톱을 세워 제비 2등에 꽂아 넣으니 이내 얌전해졌습니다. 제비는 날아올랐는데 엄지공주가 오른쪽 손톱에 힘을 주자 제비가 오른쪽으로 회전했고 왼쪽 손톱에 힘을 주자 왼쪽으로 회전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던 엄지공주는 세 번째 불량배를 보았는데 엄지공주를 새장 속에 가둔 불량배였습니다. 엄지공주는 제비의 날개 힘줄을 끊어 땅에 내려앉아 세 번째 불량배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세 번째 불량배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구워 접시에 올려놓고 빵을 자르던 중 엄지공주가 몰래 숨어들어가 생선의 배를 가르고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불량배는
식사를 시작했는데 불량배가 손으로 생선을 들어 크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엄지공주가 손톱을 세어 목구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불량배는 놀라 일어섰고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봤지만 이미 엄지공주가 식도를 타고 몸속 깊숙이 파고든 뒤였습니다. 엄지공주는 손톱으로 식도를 찢으며 내려갔지만 바로 파 먹지는 않았는데 아직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생각이었습니다. 불량배는 가시를 크게 잘못 삼킨 줄 알고 고통을 참았는데 음식을 더는 먹을 수 없었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여인을 넘겼던 인신매매굴로 찾아갔습니다. 도착하자 인신매매단 조직원은 불량배에게 화를 냈다. 이봐, 머리를 그렇게 세게 때려서 데리고 오면 어떡해? 바로 죽어버려서 일만 번거로워졌잖아? 불량배가 뭐라 말하려는 찰나 배에서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으아아아. 불량배는 불타는 듯한 고통에 배를 움켜쥐었다. 엄지공주가 손톱을 크게 세워 불량배의 내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배 속의 장기가 끊어지는 고통에 온몸을 뒤틀었다. 이거, 왜 이래? 어디 아픈 거야? 불량배는 대답도 못하고 입을 움켜쥐었다. 하지만 속에서부터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피와 내장 조각을 개어내기 시작했다. 불량배가 코와 입으로 쏟아내는 피와 내장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끔찍한 광경에 인신매매단 조직원은 공포로 질려 도망갔고 이윽고 불량배가 죽자 엄지공주는 불량배의 속을 빠져나왔다. 엄마가 죽었다고? 믿을 수 없어. 엄지공주는 굴을 샅샅이 뒤졌으나 엄마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참을 찾던 엄지공주는 바쁘게 움직이는 쥐들을 발견했다. 엄지공주는 이상한 기분의 쥐를 따라갔고 쥐떼가 우글거리는 구덩이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 엄마가 있었다. 구덩이 속 산처럼 쌓여있는 시체 더미 가장 위에 엄마의 시체가 있었다. 엄마! 엄지공주가 처음 느낀 강렬한 슬픔이었다. 읽고 분노와 아기가 엄지공주를 타고 흐르며 모든 손톱과 발톱과 이빨을 영원히 세우게 되었다. 엄마를 뺀 모든 인간은 나빠. 다 죽여버릴 거야. 전부 피를 뿜어댈 거야. 그날 인신매매단의 모든 인간은 의문의 사고로 피를 뿜으며 죽어갔다. 하지만 이미 악의 화신이 된 엄지공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이날부터 하나 둘씩 알 수 없는 이유로 피를 뿜으며 죽어갔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피를 뿜고 죽게 만든 엄지공주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